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How to Teach Speaking English 강의를 맡은 진아쌤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또 영어 스피킹, 그중에서도 이 회화 과목을 또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교수법 강의, How to Teach 이런 강의들을 보면요. 사실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 필연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내 수업에서 내 클래스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어플라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10년 넘게 벌써 영어 강의를 해오면서 특히 이 회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 또 피드백들,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배울 교수법 부분과 또 제가 직접 해외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ESL 수업을 또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맞아요. 영어가 제2 외국어인, 그러니까 외국어인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인데요. 거기서 제가 직접 영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험을 하면서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해외 경험이 없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스피킹을 가르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팁 제가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Lecture 1 첫 번째 시간으로요. Parts and Goals of Teaching English 이렇게 제너럴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goals of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것, 영어 학습의 그런 목표와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Today's teaching goals.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our strands of language learning. 자, 여러분이 language learning. 다들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으시죠? 최소 2개 언어 이상.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를 지금 가르치시게 되려면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역시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language learning의 four strands, 4가지 부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음 setting learning goals.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이 goal setting,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 목적에 대한 것이 확실히 있어야지 how to, what to에 대한 해답이 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learning goals를 세팅할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Rules for planning a class. 자, 여러분, 다들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열심히 또 플래닝을 하고 들어가실 텐데 이 플래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가 뭐를 가르쳐야겠다. 어떤 수업 자료를 활용을 해야겠다. 목표를 뭘로 둬야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rules, 이런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teaching goals 살펴봤으니까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Let's begin with 언어의 구성. 제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요. 한번 우리 짚고 가보자고요. 언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meaning, 의미가 있겠고요. form에 해당하는 형태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언어라는 걸 구성을 하겠죠. 자, 의미와 형태, 이렇게 예문을 하나 볼 건데요. 한국어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열쇠를 쥐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literally, 말 그대로 내가 열쇠를 잡고 있어. 집 열쇠를 쥐고 있어. 자,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 열쇠를 hold, 잡고 있다란 뜻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이거는 이 회사랑 협업을 하는 것이 혹은 이 회사의 결정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literal, 문자 그대로 의미의 열쇠가 아니죠. Right? 그때는 뭐예요? 그쵸. 해답이 있다.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가지고 있다. 로의 열쇠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도요. 맥락에 따라서 다릅니다. 맥락을 우리가 contex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인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언어에서는 굉장히 essential, crucial한 파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같은 말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잘한다. great. 영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정말 잘 됐어. That's great 라고 하면 칭찬의 의미, 뭔가 환호의 의미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또 한 번 나 또 실수를 했네. 나 또 우산 안 들고 왔네. great.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축하인가요? 환호인가요? 아니죠. 뭐죠? 그쵸. sarcastic하게 우리 비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단어의 뜻. 이런 건 심플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어휘들을 항상 외우고 가져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열쇠를 우리가 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열쇠을이 아닌 열쇠를 써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문법적인 부분 형태, form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어야 되고 형태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 안에서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맥락, 의도, 단어의 뜻이 결합되어 그 의미를 구성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복잡한 언어라는 것을 그중에서도 그 언어의 꽃, 저는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ur strands of language learning. 자,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볼게요. Learning through meaning focused input. 자, 듣기와 읽기로써 이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언어에서는요, 인풋이 없고서는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들은 말이 없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읽은 말이 없는데 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풋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Learning through meaning-focused output. 인풋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아웃풋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에 아웃풋에 해당하는 쓰기와 말하기로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moving on. Learning through deliberate attention to language items and language features. 언어의 구성과 특징 되겠는데요. 자, 문법, 어휘, 상황별 자주 쓰이는 표현과 문체들을 이해시키셔야 합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뒷장에서 다뤄볼 거고요. Developing fluent use of known language items and features. 자, 여러분, fluent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적인 목표, 나의 의사표현을 유창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유창성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four strands, 네 단계로 나눠서 우리 목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목표 설정, learning goals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goal 세팅을 하면서요. 생각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자, 바로 language items. 자, language items라고 하는 것이 뭘 나타내냐? pronunciation, 발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도
발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발음을 못해도 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세계인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던데요. 그런 연구 결과도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발음을 중시하는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을 정도로 이 발음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교수자들 사이에서도 이 컨트로버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pronunciation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옆에 사람한테 나 거위 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위? 거위 갑자기 오리 말할 때 그 거위를 달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나는 가위를 달라고 한 거야, 가위. 우리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가위나 거위나 정말 한 끗 차이죠. 가위를 잘못하면 거위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음을 잘못함으로써 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말 단적인 예시지만요. 생각보다 이 pronunciation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음이 단지 내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한 약속으로서의 발음,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vocabulary, 내가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 무조건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요, 우리 스피킹에 쓰이는 표현들을 사실 많이 잊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vocabulary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문장을 구성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때 많이 알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이 vocab은요, 정말 그 어려운 단어책에 있는 그런 단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들이 매일같이 활용하는 그 가장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 혹은 구동사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그런 vocabulary를 암기해 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grammatical construction, 문법 요소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context, 그쵸? 맥락에 대한 중요성 앞서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자, 기본적인 우리 가장 4개 중요한 영역이죠. 이 four parts 외에도요. accuracy, 정확성, fluency, 유창성, 그리고 요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전략, strategies 역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텍스트를 보고요.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는 능력 역시 crucial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서 수업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수업이 마무리된 이후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저희가 Four Strands of Language Learning 같이 배워보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고르게 발전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돼서요, 이렇게 한다면 밸런스를 맞춘 언어 교육이 어렵게 되겠죠. 밸런스를 맞춘 수업, 여러분 four strands 외에도 제가 아까 하나씩 강조드렸던 요소들 기억해 주시고요. 최대한 내가 밸런스를 맞춰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초반에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우선순위. It's important to make priorities. 자, 우선순위를 정해도 역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요, 균형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수업을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rules for planning a class. 수업을 계획해 볼게요. Provide and organize large amounts of comprehensible input through both listening and reading. 자, both listening and reading. 우리가 LC와 RC를 둘 다 아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밸런스를 맞추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읽기 자료,
article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책에서 발췌한 그런 book text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같은 수업 학습자들, classmates, peers, 이 학습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 짝을 지어서 이 그룹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발표를 준비하고 듣는 과정에서 또 액티브하게 내 직접 현실적인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중 대화 활동. 자, 이렇게 직접 꼭 선생님이 나서서 원온원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이 대화에 참여해보는 활동, 이 청취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boost learning through comprehensible input by adding a deliberate element. 자, 예시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수업에 한 내용이 있어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활동. 여러분, 대화 듣기 시간에 칠판에 주요 표현은 필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활동. 수업 진행 전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후킹을 하는 거죠. 그냥 다짜고짜 1번, 2번, 3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기. 이 부분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내 학습자들의 그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support and push learners. 자, support, 지지해주고요. 가끔은 push,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To produce spoken and written output in a variety of appropriate genres.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학생들을 좀 응원해주고 하도록 해야 돼요. 뭘? 여러분이 produce, spoken and written output. 쉽게 말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reading material, 읽기 자료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reading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fluent speaking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이 spoken and written output, 아웃풋을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역할극,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는 연습을 유도하기가 있어요. Last but not leas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operative interaction. 자, interaction 뭐죠? 그쵸, A와 B의 상호작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많은 교수자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스피킹 수업이다 보니까 스피킹으로 시작해서 스피킹으로 끝나야 한다는 그 pressure, 압박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스피킹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까처럼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 encourage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피킹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문화와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팁을 내는 문화를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 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그런 관심과 적극성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한 예시였는데 여러분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elp learners deliberately learn language items and patterns, including sounds, spelling, vocabulary, multi-word units, grammar, and discourse.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소리, 영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철자 중요하고요. 어휘부터 우리 phrasal verb, 요즘에 구동사와 같은 이야기 회화에서 많이 하죠. 자, 그런 부분과 문법, 텍스트까지 여러분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쓸 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초안, first draft라고 하는 초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주변 사람들,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코렉션을 받고 퇴고를 거쳐서 점점 나은 글이 되죠.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웃풋을 했을 때요. 그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를 통해서 발음, 어휘, 문법에 대한 이런 다양하게 밸런스를 맞춘 성장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숙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유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Train learners in strategies that will contribute to language learning. 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한 항목입니다. contribute, 기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쵸.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팁, 공부 팁을 공유해 주시면요. 정말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의 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스피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정말 쓰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전통적인 매체에 집착하실 필요 없이 요즘에 너무 그런 컨텐츠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영사전, 이런 전통적인 매체도 좋지만요. 요즘에 영상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테드 강연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여기 보면요. 정말 별별 주제가 다 나옵니다. How to stop procrastinating. What's procrastinating? procrastinate는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않는 법, 아니면 how to make money, how to success,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교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테드예요. 요거 추천드리고요. 또 기사 자료, 뭐 뉴욕 타임스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BC 이런 매체, 언론 매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사 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시사를 가지고 가면서 current issues를 통해서 이렇게 language learning의 팁을 공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여러분들의 그런 귀중한 수업 materials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provide fluency development activities in each of the 4 skill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자, 뒤에 조금 더 있긴 했지만요. 이 4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4가지 파트죠. 자, 우리가 speed reading course, 반복 학습, 10-minute writing, listening to stories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요. 밸런스를 맞춘 improvement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사실은 아까 6번까지의 내용에서 조금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러프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봐 주시고요. Plan for the repeated coverage of the most useful language items.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수거들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idioms. idioms는 우리가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영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walk on eggshells. 이걸요 여러분 직역해버리면요. eggshells. 계란 껍질 위를 걷다. 여러분 살면서 계란 껍질 위를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근데 관용구이기 때문에 이 의미와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게 뭐죠? walk on eggshells 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을 눈치를 보다. walk on eggshells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veryone is walking on eggshells. 오늘 부장님이 되게 저기압이라서 everyone is walking on eggshells. 다들 눈치 보고 있어. 다들 떨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idiom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 역시 학습을 해주시면요. 정말 좋은 그 적재적소의 표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재밌죠?
자, 그리고요. Rules for Planning Class 계속해서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분이 읽으면서 넘어가실 건데 use analysis, monitoring, assessment to help address learners'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eds. 자, 여기서는요. 요거 좀 집중해 주시면 돼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여러분 가끔씩 배우들이 내가 나온 영화, 드라마를 모니터한다고 하죠. 그러면 보고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나, 뭘 못했나, 강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를 보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촬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말을 하는 걸 녹음을 해보면서 같이 분석해 나가는 과정 필요할 수 있겠죠. 자, provide a roughly equal balance.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Four strands of meaning-focused input, meaning-focused output, language-focused learning, and fluency development.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풋과 아웃풋과 learning 그리고 fluency 이 네 가지 섹터를 골고루 발전시켜줘야 한다는 점. 이 equal balance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어렵다면 뭐 하라고 했죠? 그쵸. 우선순위, priority를 세팅하면서요. 계속해서 내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트럭터의 기본 자세는요. Focus predominantly on meaning. 자, 의미의 함축적인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Also focus on form. 우리 맨 앞에서 다룬 얘기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의미와 형태가 언어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What's important is that over a period of time, each strand gets about the same amount of time. 마찬가지로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priority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자, 러시아어로 말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들어야, 읽어야 말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초기 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인풋에 여러분이 더 많은 그 노력과 투자를 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over a period of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초급에서 초급에서 중급을 거쳐 나가면서는 about the same amount,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 가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초반엔 어쩔 수 없이 인풋이 많지만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대략적인 밸런스를 맞추셔야 한다는 점.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팁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요. 아웃풋이 있기 위해서는 인풋이 꼭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과 리스닝이 잘 서포트를 해줘야지 스피킹이 가능해진다. 오늘 수업 내내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고요. 회화라고 해서 다른 우리 파트를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우러지도록 항상 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스피킹 수업이라고 여기에만 매몰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ding materials, articles와 같은 자료와 스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렉처에서 저희가 참고한 그런 문헌이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 진아쌤과 함께 How to Teach Speaking English 배워보셨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요. 저는 2강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